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배웁니다.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서 창조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 창조합니다. 언어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불교에서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도라는 단어가 없었어. 근데 누군가가 공이라는 단어를 딱 만든 거예요. 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본래 없다. 자성이 없다. 스스로 성품이라는 것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원래 없어. 이 단어를 가지고 공이라는 단어로 하자. 이렇게 공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단어를 하나를 배우면 전체 개념을 다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것과처럼 배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서 많이 알면은 이 삶을 운용하는 힘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대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배우고 배움을 법칙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왜 배우냐? 왜 배운다 그랬어?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호는 배우는 목적이 잘 채우기 위해서 배워요.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쓰기 위해서 배웁니다. 왜 운전을 배워요? 운전을 잘하고 잘 쓰려고. 왜 심리학을 배워요? 심리학을 잘 쓰려고. 왜 경제학을 배워요? 경제를 잘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모든 배움은 잘 쓰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왜 배우냐? 이렇게 하면 잘 쓰기 위해서 배우는데 쓰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쓰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쓰고 싶은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웠는 것이 쓰이지가 않으니까 다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배웠고 국어를 배웠고 영어를 배웠고 생물학을 배웠고 경제학을 배웠는데 안 써. 그러면 배운 것이 어디 갔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쓰임이 되는 내가 원하는 쓰고 싶은 것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쓰고 싶은 곳에 더 깊이 자꾸 확장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그릇을 키우는 배움이지, 이 배움 자체가 그릇은 그대로 놔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바꾸는 배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상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는 배움이지, 사회에서 이야기하듯이 내용물을 더 많이 채우고 다양한 내용물을 채우는 배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 배움과 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뭔가 같이 이렇게 나눠봤고, 그 다음에 나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사람들 중에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고 좋은 건데, 옛날에는 작은 거 하나 배우려고 해도 크게 돈 안 주면 못 배워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길드나 이런 데도 조그만한 거 이렇게 장인들 뭐 배우려고 그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과거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죠. 지금은. 그죠? 왜? 지금은 제발 배워주세요 이렇게 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옛날에는 배우려고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내 거 배워주세요. 그러니까 배움이 너무나 많이 열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배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기에 과거로 친다 그러면 1000배 이상 빠른 시대에 온 거야.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왜냐면 배움이 너무나 다 유튜브 보면 양자역학 5분 만에 끝냅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자기가 엄청나게 사유하고 압축하고 해가지고 5분 만에 딱 설명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게 양자역학이군 하는 거야. 일생을 5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야. 사람들 요즘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용물을 배우지 말고 자기의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배움이 되어서
배움이 점점 즐겁고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배움이 싫은 사람들은 이래 보면 배움에 상처가 있어요. 억지로 배운다든가 아니면 내하고 관계없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위해서 배운다든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배운다든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배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배움이 상처가 돼버려요. 그런데 배움은 원래 목적은 나를 잘 쓰기 위해서, 나를 잘 알기 위해서 사실은 사용설명서를 배우는 것과 같은 삶에 대한 사용설명서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배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쓴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쓰임이 되겠지. 나누어준다는 개념이 없어. 쓴다는 개념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든 어떤 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섭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익숙하게 채워진다는 뜻이겠죠. 이게 내 것이 된다. 그럼 내 것이 되면 습관적으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은 학익과 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배움만 가져버리면 머리로만 아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 배웠던 것을 내 삶에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한테 익숙하게 되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이 내 걸로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거죠. 그럼 아까 채우기 위해서 배우지 말라고 했었을 때 채우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목적 자체를 채우는 데만 목적을 두면 학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배우는 것은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배움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움이 재밌어요. 그런데 실천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움이라는 것이 지식이라 치면 이 지식이 성장해서 나중에 자기 것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배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정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거화 되어서 나오면 지혜가 되어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좀 더 창조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감각적인 재미와 감정적인 재미와 이런 사고의 정신적인 재미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에 중독이 되어서 감각에 좋은 것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막 재밌고 막 이렇게 신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걸 삶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이성이 과학자나 아인슈타인이 결혼해가 이제 이렇게 애가 있는데 밥 먹으면서도 물건을 이렇게 들었다가 지 혼자 들었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 이게 재미야. 근데 애는 막 울고 있어. 근데 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야. 이 물체가 왜 떨어지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알 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걸 고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철학자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재미를 찾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감각적인 재미와 감정적인 재미와 정신적인 재미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인간의 재미는 더 커져요. 그러면 정신적인 재미보다 더 제일 큰 것이 뭐겠어요? 이제 영성의 재미인 거예요. 와, 일체감을 느끼고 왁싱과 하나가 된 느낌을 가진다 그러면 막 최고의 재미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의 이런 성장으로 이렇게 이제 재미를 가야지. 재미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깔깔깔깔 웃고 뭐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런다고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풍신이가 요런 재미를 자꾸 얻어가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런 재미보다는 이런 재미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더 오래 남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수록 감각적인 재미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재미는 그래도 좀 여운은 남아. 좀 여운은 남는다고. 좋은 그게 있어요. 긍정적인 게 좀 있다고. 그런데 정신적인 이 재미는 뭔가 팍 알았을 때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이거 끝까지 가요. 그때 삶에 계속 적용이 되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래 간다고. 영성의 재미는 평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커요, 재미가. 금강산 약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막 감정적으로 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재미로 느끼는 저한테 느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쓰면 써서 나온 재미죠. 나를 씀으로써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어서 거기서 나를 잘 써서 보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임이죠. 이 삶 속에서 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냐면 잘 쓰이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쓸데없는 사람인 거야. 쓸모없는 사람인 거야. 쓰이지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가치로움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좀 더 가치롭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배움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재미지.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거거든. 감정적인 재미보다 이런 재미가 더 낫지.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한 상처는 이게 잘못 배우면 그런 거죠. 그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 배운 거. 배웠는데 내 삶을 어거떨어 버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배움을 안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좋았는데 아무것도 쓰이지도 못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괜히 배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화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지 마라. 너가 아버지 봐라. 법대 때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만화방 하잖아. 쓰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움이 쓰임이 없으면 이게 헛수고잖아요. 헛수고니까 배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게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배움을 안 배우려고 그런다. 배워봤자 그거 다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그죠? 배움은 걷는 법, 먹는 거,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걸 배울수록 여러분들의 경쟁력과 여러분들의 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선진국을 갈수록 오래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박사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폭이 넓게 배우다가 좀 더 중학교 가면 조금 더 좁아지다가 고등학교 가면 좀 좁아지다가 대학원 가면 더 좁아지고 박사가 되면 더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아지는 이유는 그 배움의 깊이가 엄청 전문적이고 커지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는 것이 다양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알고 높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움이 이제 자꾸 이렇게 깊어져야 되겠지. 그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해가지고 스스로 해결책을 창조해낼 때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배움이 높은 사람이죠.